네,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1월 14일 화요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날 미국 증시 시황을 개별적으로 잘 확인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가지고 영상 초반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미국 증시 시황 알려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과 댓글에다가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나스닥 지수 1.7%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0.4% 하락으로 낙폭을 줄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는 0.9%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보시다시피 나스닥 종합지수 빨간색 양봉을 만들어 주었고 장 초반과 후반의 분위기가 달랐었는데 장 초반에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6%에서 3%로 큰 폭 상향 조정되면서 10년물 금리도 4.8% 선을 터치하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주었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추가 수출 규제안 발표와 엔비디아 블랙웰 과열에 따른 고객사 주문 연기라는 두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장 초반에는 엔비디아가 2%까지 하락하면서 나스닥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10년물 금리가 상승폭을 축소하자 엔비디아를 포함한 주요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3.7% 하락 중이던 테슬라가 2.2%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나스닥 지수 회복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 하락의 요인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첫 번째로 바이든 행정부의 AI 칩 수출 규제안 발표되면서 엔비디아 주가 하락이 나오게 되었죠. 자, 중국과 러시아 등 3등급으로 분류된 적대국에게는 AI 칩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우호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는 구매 개수를 국가당 5만 개로 제한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이미 수출 제한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조치만으로는 리셀러들에 의한 밀 수출을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허점이 있었죠. 자,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블랙웰 과열 문제도 있습니다. 자, 블랙웰 과열 문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칩 주문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금리 상승으로 장 초반에 테슬라 3.7%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 상향 소식으로 장 막판에는 2.2%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AI 자율주행 차량과 로보택시 출시된 이후에는 상당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레포트를 발표했죠. 자, 목표가를 43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추가적으로 강세 시나리오가 나올 경우에는 최고 800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가 반자율 전기 로봇 시장에서 주도 지위를 얻게 될 경우 모든 테슬라 차주들로부터 반복적인 고마진 매출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예상하였죠. 자, 양자 컴퓨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가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까지 수십 년이 걸릴 거라는 발언을 하면서 저번 주 젠슨왕에 이어서 양자 컴퓨터에 악재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아이온큐와 리게트 컴퓨팅 각각 10%와 30%가량 급락을 보여주었죠. 자, 다음으로 서부 텍사스 원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내놓으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어제 3%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원유가 오르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차트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 이 초록색 선 라인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장중에는 살짝 깼지만 곧바로 초록색 선 라인으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는 단기 지표, 중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한 주다라고 언급해드렸죠. 자, 장 전이니까 나스닥 100 선물로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 선물 지수 16시간 봉 차트입니다. 자, 16시간 봉 차트에서 자, 이러한 하락 추세 하단 라인에서 지지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드렸죠. 그대로 지지가 나와주었고 반등이 살짝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5파동의 하락 파동으로 조정 마무리하고 나서 지지유 반등할 거라고 언급해드렸고 지금 단기 지표도 바닥 구간에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는 중기 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 장기 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번 주에 이 하락 추세 중간까지 올라오면서 다음 주에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하락 추세 상단 라인까지 돌파하면서 올라와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시나리오겠죠. 일단은 추가 하락은 나오기는 힘든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와 SOXL, 애플, 아이온큐, 리게트 컴퓨팅은 2부 영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영상 순서는 고정 댓글 타임라인 적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어제 2.2%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 2.4%가량 상승해주고 있죠. 자, 제가 테슬라 같은 경우 단기지표 과매수권, 중기지표 과매수권, 장기지표 과매수권 나오면서 이 구간 단기 고점이다 라고 언급해드렸고 조정 나올 수 있다 라고 언급해드렸죠. 자, 이때와 마찬가지 쉬어가는 구간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대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저점은 제가 이 21년도 전고점 라인과 직전 고점 부근 360달러라고 언급해드렸고 360달러가 깨지지 않는 이상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들고 가시라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 구간이 나올 때 테슬라 지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모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박스권 상단 라인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단 라인에서 잡아주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단기지표 상승 추세, 중기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 전환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정확히 21년도 전고점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쭉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고 없으신 분들도 하나의 매수 타점 잡고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트럼프 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디어 어제 21%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 저희 이미 커뮤니티에서 12월 2일날 탑픽 종목으로 모아갔었던 종목입니다. N자형 상승 파동의 변곡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잡고 가져가고 있었죠. 단기지표 상승 추세, 중기지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고 장기지표도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상승의 폭으로 올라온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54달러 정도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노란색 선 라인 깨지면 초록색 선 라인까지 내려온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초록색 선 라인에서는 한 차례 기술적 반등 나온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어제 정확히 초록색 선 라인 밑골이 다르면서 양봉 만들어 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 3.5%가량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란색 선 라인 깨질 때 비중 축소하신 분들 굉장히 잘한 것이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초록색 선 라인 깨질 때 비중 축소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초록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62달러고 62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한 차례 또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단기 지표도 바닥 구간 다 다지면서 골든크로스 이번 주에 나와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드래프트 킹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트 킹스 같은 경우 이러한 상승 추세에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0.8%가량 상승해 주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1차 목표가 45달러 바라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다시 한번 이 지지 라인 설정해 드렸었죠. 404달러 깨지 않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상승 추세로 봐도 무방하고 자, 장기 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와 주어야 되는 것인데 장기 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후반 정도에 골든크로스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 중반까지는 지지를 해 주었다가 다음 주 후반부터 반등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같은 경우 전전 고점과 전고점 이 박스권 라인에서 바닥 구간 만들어준다라고 언급해드렸고 지금 잘 지지해주고 있죠. 알파벳 또한 이 바닥 구간 가격대로 봤을 때 182달러 깨지지 않으면 매도할 필요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블랙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베리 조만간 비중 축소할 수 있는 기준선 깨질 것 같습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3.9달러 부근이고 이 파란색 선 라인 3.9달러 깨질 때에는 꼭 비중 축소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블랙베리 같은 경우 12월 18일날 탑픽 종목으로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죠.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나서 지지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린 겁니다. 지금 약 한 달 동안 3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 어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줬지만 아직까지는 이 초록색 선 라인 1차 지지 라인이죠. 깨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지지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196달러 부근이고 2차 지지 라인 182달러 부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2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큰 추세에 있어서 상승 추세는 꺾인 게 아닙니다.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 10월 15일 날 탑픽 종목으로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고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근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죠. 자, 노란색 선 라인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노란색 선 라인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제 살짝 이탈하였지만 곧바로 복귀해 주면서 노란색 선 라인 아직까지 타고 올라가고 있죠. 어제 비중 축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1.4% 상승 중에 있고 다시 한번 1차 목표가 125달러 바라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유니티 소프트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 이때와 마찬가지로 갈색선 라인 지지하면서 반등해 줄 수 있는 가능성 언급해 드렸고 단기 지표도 바닥 구간 다지면서 이번 주에 골든 크로스 나와줄 수 있겠죠. 장기 지표는 다음 주에 골든 크로스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지후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고 다시 한번 목표가 28달러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BITO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ITO 여전히 초록색 선 라인 부근에서 지지해주려는 노력 보여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장기 지표입니다. 장기 지표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에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고 다음 주에 확실히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경우 작년 고점 부근 라인에서 지지 라인 만들어준다라고 언급해드렸고 초록색 선 라인과도 겹치는 구간이죠. 마찬가지로 이번 주까지는 장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고 다음 주부터 장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또한 초록색 선 라인 잘 지켜주고 있고 지금 미니 쌍바닥을 만들면서 지지라인 만들어주고 있죠. 지금 시간 외에서 4%가량 상승 중에 있고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반등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클린스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파크 가장 중요한 선 이 진한 파란색 선 라인이죠. 진한 파란색 선 라인 계속 지켜주었었고 이번에도 또 지켜주었습니다. 자, 장기 지표 다음 주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고 클린스파크도 쌍바닥 만들면서 결국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겠죠. 1차 목표가 가격대로 봤을 때 12.5달러 바라보시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4.5%가량 상승 중에 있죠. 자, 다음으로 마라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홀딩스도 지금 미니 쌍바닥 만들면서 반등해 주려는 노력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장기 지표도 다음 주에 상승 추세로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라홀딩스도 가장 중요한 게 진한 파란색 선이고 계속 지지해주는 구간이었죠. 이번에도 지지하면서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 엔비디아, SOXL, 애플,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블록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순서는 고정 댓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본격적인 상승보다는 좀 지지후 살짝의 반등 나와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들 이번 주 잘 버티시고 다음 주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바로 2부 멤버십 영상과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